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자리였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 양음양 패턴이나 5일선 반등,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잘 나오거든요. 당분간 이런 매매 계속 수익을 잘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테마주들, 개별주들 장세가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된다. 정책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 것이고,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개별주도 잘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지수 움직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2% 강한데요. 금요일날도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2% 상승했고, 목요일은 6% 상승했는데, 거의 지금 3거래일 동안 10% 정도가 상승했는데, 되게 많이 상승했네요. 딱 정확하게 10%입니다.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너무 V자 반등이긴 하다. 중간에 좀 뭐 흔들릴 수는 있겠죠. 흔들리더라도 크게 겁먹을 만한 뭐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도 거의 V자에 가깝게 좀 급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 여전히 이슈나 뭐 관세 이런 내용들은 오락가락하면서 불안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시장이 뭔가 관세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하도 관세 하니까 아이고 이제 지겹다 하면서, 이제는 그 악재의, 예전에는 관세 기억만 나와도 막 마이너스 막 2%씩 움직였다가, 지금은 관세 얘기 나와도 그냥 잠깐 출렁거리다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뭔가 그 악재의 좀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려면은 뭔가 다른, 뭔가 경기 침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돼야 좀 흔들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또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막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오늘 테마주들이 오늘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솔트룩스 전고점 돌파, 거래대금도 빵빵 터트리면서 갔고, 그 외에도 AI 종목들 순환매가 잘 들어왔습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고, 퓨리오사 A 관련된 종목들 AI랑 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일부 로봇, 오후장에는 LNG 테마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도 종목이 또 중국의 히토류 또 금지 이런 얘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바이오 종목들도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이 오늘 상한가 같고,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ABL 바이오 계속합니다. ABL 바이오 계속 신고가, 얼마 전에 4만원? 3만원 요랬는데 지금 6만원을 좀 돌파한 상황이고,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바이오 쪽도 충분히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죠. 다음 주 25일 금요일에 미국의 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한 번씩 들썩들썩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주도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또 한 번씩 반등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11선 조정 자리에서 또 반등이 잘 나오죠. 기계적으로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잘 먹히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일단 이슈 먼저 우리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슈랑 일정 먼저 빠르게 보고 저의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시장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막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면서 매매하는 것도 뭐 잘하시는 분들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잔잔할 때 사서 순환매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난하게 매매를 했는데, AI 종목들을 아쉽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AI는 기존에 금요일날 종가 매수를 해놨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제가 금요일에 종가 매수를 하지 못했어가지고 AI는 오늘 아쉽게도 매매를 하지는 못했고, 대신에 뭐 이런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 로봇이죠. 로봇 관련해서 한번 반짝 또 8% 순환매 들어올 때 이런 자리에서 괜찮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에어레인은 깔짝깔짝, 이거 패턴 보시는 분들은 뭐 상승이 원봉이긴 한데, 오늘 생각보다 약하면은 또 조정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에어레인 좀 깔짝 움직였고, 한택 종목도 살짝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원익홀딩스에서 제일 괜찮게 나왔던 것 같고요. AI를 좀 못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도 금요일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하락하는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들은 여러분 어떻죠? 겁먹어야 되는 음봉인가, 아니면 양호한 눌림일 가능성이 있는가, 후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좀 그런 자리였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테마주들 흐름, 양음양 패턴이나 5일선 반등, 굉장히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잘 나오거든요. 당분간 이런 매매 계속 하면은 무난하게 테마주나 개별주 내에서 수익을 잘 좀 쌓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얘기는 일단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관세 트럼프 일부 예외 있을 수 있지만 국가별 상호 관세는 10%가 하한이다. 어쨌든 관세 10%는 좀 최소한
또한 이제 가져간다라는 내용이고요. 미 국채의 문제 빨리 해결됐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너네들이 이해하면은 나중에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것들아 모르면서 지금 왜 국채를 파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전자제품 관세 이번 면제 얘기가 한번 주말에 나왔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나섰습니다. 면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관세율 관련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일부 기업은 유연성 있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일부 반도체 자기네들한테 크게 피해가 올 만한 그런 회사들은 조금 예외를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뭐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강 자동차 관세가 현재 완전히 시행 중인데 반도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안불안해지죠. 그런데 시장은 생각보다 좀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도 나스닥 선물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번에 연기한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 적당히 좀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세율이 그래서 얼마입니까?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 이게 아마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나오겠죠? 다음에 예외 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뭐 시장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노트북, 폰, 그다음에 반도체 면제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을 못 가고 결국에는 테마주들 정책주들 뭔가 이런 종목들 내에서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도 결국에는 비상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로 관세가 생각보다 반도체가 좀 세면은 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반도체 종목들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숨 돌리나 했는데 아이폰 관세도 곧 발표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번에는 또 관세 면제 가능성 때문에 또 급반등도 나오기도 했고 당분간 이런 추이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인 75%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단기간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사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 결국에는 이거는 두고 쓰면 다 쓸 건데 아니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재기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막 미리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인들도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가 관세 정책의 긍정평가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하네. 추진 방식에는 비호감이 63% 너무 막 그렇게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물가, 국채 하락, 투매 우려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74였다가 지금 현재 50. 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만큼 지금 미국 국민들도 불안한 상황 때문에 소비를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엎친 데 더 충격이죠. 계속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히토류가 굉장히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출 중단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관세 맞불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토류가 모든 부분에 다 써요. 보시면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우주, 항공, 뭐 모든 부분에 필수적인 그런 히토류 광물로 이제 다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미국 수출에 좀 중단을 한다라는 소식이고 현재 미국 내 히토류 광산은 단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전체 수입의 약 75%가 중국산에 현재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간에 이게 정말로 장기화가 된다면 중국이 빠르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히토류 중단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전략 비축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게임을 좋아하는데 요거는 저한테는 또 악재네요. 게임 콘솔에 관세를 부과한다. 닌텐도 스위치 2 사야 되는데 이거 나오면 갑자기 관세를 부과해서 비싸게 사게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이런 게임 업계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게임 유통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게임업도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럴만도 한 게 지난주부터 계속 AI 관련된 정책이나 투자 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퓨리오사 방문 소식이 주말에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막 점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I 종목들 잘 순환매가 들어온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뭐 퓨리오사 방문도 있겠지만 샘 올트먼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기다려봐라. 우리 AI 좋은 소식이 많이 준비됐다. 이게 뭐 단순 립 서비스인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좋은 소식이 많이 준비됐으니까 기대해라
라는 내용으로 말을 했거든요. 14일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AI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뭐가 많이 나올까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PT 4.1 뭐 이런 출시 예고와 함께 이렇게 좀 기대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사 찾은 이재명 AI 투자 100조 원 시대에 열겠다. 이것 때문에 정책 관련으로 AI 종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이제 개발자 출신이고 백신도 만들고 하니까 좀 여기 정치인 쪽에서는 내가 이쪽에서 최고로 잘 아는 전문가인데 자꾸 저기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자꾸 AI를 뭔가 주도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저기요 좀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지금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 시장, 특례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내가 AI 관련된 대통령으로는 제격이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든 간에 AI라는 키워드는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얻어야 돼요. 뭐냐면 앞으로의 대세가 현재는 지금 AI지만 로봇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책 관련해서 AI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후보로 봤을 때 로봇 얘기를 안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거 너무 내피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주들 조금씩 이렇게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NG 관련된 테마도 오늘 오후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조만간 미국 알래스카 LNG 관련 화상회의가 있다. 이제 방한이 아니고 여러분들 18일날 방한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제가 지난주에 자막으로 좀 정정을 했었는데 방한은 아니고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떤 상호 관세 관련된 것들과 투자 관련된 얘기가 나올지 좀 그 기대감으로 미리 LNG 테마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D-Day가 거의 다 왔죠? 다 와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만한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있고 정말 우리가 막 놀랄만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일단은 전자 쪽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결국엔 일자리 문제 국힘에서도 나오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이제 이재명과 홍준표 양자택일 선거 가능성이 있다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대선 출마 결심 굳혔고요. 무소속 또는 삼지대로 나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일정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큼직한 건 없어요. 오늘 월요일은 3월 뉴욕 연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고요. 그 외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등록 기간, 한미 민간 우주 대화 이런 것들도 있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큼직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미국 3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미국 상품에 최고 25% 보복 관세를 하는지 그 여부가 나옵니다. 보복 관세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혹시나 도발 변수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일입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나오고요. 중국 관련된 이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미국 소매 판매 이런 것도 나오고 삼성전자 갤럭시 25 엣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7일날 목요일은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이번에 90% 이상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금리 동결이 아마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ECB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이제 매번 나오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만 갖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연합 전체를 대표해서 상호 무관세 방안을 놓고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까 이 이슈도 증시에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요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로도 목요일날 TSMC가 있네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그 위에도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것들도 이제 하나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미국 3월 PPI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국의 4월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발표, 그 다음에 4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회의, 큼직한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일정으로는 간단하게 보면 테슬라 실적 발표 22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1분기 GDP 속보치 24일날, 미국 아마케 25일 말씀드렸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실적 발표 예정도 24일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정도, 아직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빠르게 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즘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들? 지수 자체는 거의 V자 반등을 하고 있고, 지수도 양호한데 테마주들도 굉장히 들썩들썩 순환매가 빠르게 돕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AI가 강했잖아요. 그럼 내일도 과연 AI가 계속 갈까? 라고 본다면은 물론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오히려 오늘은 가지 못했지만 기대감에 있는 테마, 좀 쉬어가는 종목들 길목에 서서 또 다음 순환매를 노리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들 앞으로 당분간 또 계속 잘 먹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마음이 급해갖고 포모를 느끼면서 여기저기 막 급하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계좌는 별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 선별을 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은 우리가 AI 오늘 올라갔고, 그 다음에 컨텐츠도 장중에 튀었죠. 그래서 이런 애들 다시 당연히 조정 이후에 또 움직임 나올 수도 있고, 바이오 내에서도 계속 수급 들어올 수 있다. 뭐 아마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로봇 아직 부각이 덜 되고 있는데 로봇주도 시간차를 두고 당연히 또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 정책주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들 플러스 LNG 테마는 아마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정도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흐름 안에서 잘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죠. 뭐냐면 지수 반등이 생각보다 가팔라. 굉장히 지금 급반등이 나왔어요. 거의 V자. 그래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진 않겠죠. 또 한 번씩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조정이 나오면은 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갑자기 좀 생기고 있는데 안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갖고도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조정이 나와도 괜찮겠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더 좀 투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이 지금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지만 추가적으로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도, 하지만 너무 크게 당황하진 말자. 오히려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연속성이 있을 만한 종목은 조정을 이용해서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